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는 마르셀이라는 작은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가족을 잃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고 상상력이 풍부했습니다. 마르셀은 매일 아침 일찍 양떼를 몰고 푸른 초원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항상 그와 함께하는 작은 믹스견, 이름은 보보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양을 치던 마르셀은 멀리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호기심 많은 소녀는 그 빛을 향해 다가가 보았고 흙 속에 묻혀있는 아름다운 플루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플루트는 일반적인 나무 플루트와는 달랐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이 마치 숨겨진 힘을 지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르셀은 그 플루트를 집으로 가져가 입에 대고 연주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플루트에서는 신기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양들과 자연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보보는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르셀과 그의 마법의 플루트에 관한 소식은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효력이 있는 플루트에 대해 듣고 싶어 했습니다. 마르셀은 플루트로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마을에서도 그의 인기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셀은 플루트를 통해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양들뿐만 아니라 숲속의 다양한 동물들과도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우정을 쌓았습니다. 마르셀은 이 신비로운 능력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거나 다친 동물을 돌보는 데 플루트의 멜로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쳤습니다.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줄어들자 주민들은 걱정에 쌓였습니다. 마르셀은 플루트를 이용해 숲속의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르셀은 마법의 플루트가 옛날 전설 속의 강력한 마법으로 숨어있던 지하 호수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르셀은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 숲 깊숙이 숨겨진 지하 호수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플루트를 연주하자 마법의 문이 열리고 맑은 물이 소자나 마을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마르셀의 용맹과 지혜를 칭송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번영을 되찾았고 마르셀은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의 감사와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마법의 플루트는 언제나 그의 곁에 있었고 그는 언제든지 플루트를 연주하며 세상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프랑스의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때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자그마한 재봉사 샤를이 살고 있었습니다. 샤를은 그의 작은 가게에서 아름다운 옷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다소 단조로웠습니다. 어느 날 샤를은 시장에 나갔다가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가끔씩 거대한 괴물의 출현으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마을의 군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감한 자에게 엄청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샤를은 자기 자신이 충분히 용감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의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게로 돌아가 작은 가방을 준비하여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가방에는 재봉도구와 그의 작은 가게의 명성이 담긴 특별한 황금 실 몇 타래가 들어있었습니다. 샤를은 마을을 떠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괴물을 찾기 위해 한참을 헤매던 그는 마침내 거대한 괴물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몸집과 날카로운 이빨을 자랑하는 드래곤이었습니다. 그러나 샤를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지를 발휘하여 드래곤과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샤를은 황금 실을 꺼내 드래곤의 발밑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실을 사용하여 복잡한 매듭을 지었습니다. 드래곤은 샤를을 덮치려 했지만 그의 빠른 손놀림 덕분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드래곤이 바닥에 쓰러지자 샤를은 재빨리 드래곤의 날개와 발을 묶어버렸고 드래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드래곤이 쓰러진 것을 보고 샤를은 마을로 돌아갔고 군주에게 드래곤을 제압했다고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샤를의 용감한 행동에 감명을 받아 그를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샤를은 군주로부터 약속한 보상을 받았고 그는 그 돈으로 그의 작은 가게를 확장하고 더 큰 모험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샤를은 용감한 마음과 빠른 지혜로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서 전해지며 작은 용기와 기지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마리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많고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로 매일 밤 별을 바라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마리의 집 앞마당에 커다란 밤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낮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밤이 되면 신비로운 빛을 발하곤 했습니다. 마리는 항상 그 나무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부모님이 잠든 틈을 타 집을 빠져나와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나무에 다가가자 나무 중간에서 작고 빛나는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 너머로 잔잔한 음악 소리와 함께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이 보였습니다. 마리는 용기를 내어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통과하자 그녀는 별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신비한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는 무한한 공간으로 별빛은 마치 물결처럼 그녀의 발밑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마리는 꼬마 요정 루미를 만났습니다. 루미는 마리에게 인사를 하며 이 세계가 별들의 고향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별들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이 세계는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준다고 했습니다. 마리는 루미의 안내로 여러 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별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별이었고 또 어떤 별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별이었습니다. 마리는 각 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녀는 이 신비로운 세계가 너무 좋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잊었습니다. 결국 루미는 마리에게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이곳에 더 머무르고 싶었지만 현실 세계에도 그녀를 기다리는 가족과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루미는 마리가 언제든지 다시 방문할 수 있다고 약속하며 그녀를 나무 문 앞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리는 루미에게 감사를 전하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반짝이는 나무 아래서 눈을 뜬 그녀는 마치 꿈을 꾼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남아있는 작은 별 모양의 보석은 그 모든 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마리는 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밤마다 그 신비로운 세계를 떠올리며 밤나무 아래 앉아 이야기를 생각해내곤 했습니다. 마리는 이 특별한 기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녀가 만난 별과 요정들은 그녀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마리는 그곳으로 돌아갈 기회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별을 보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마르셀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호기심 많고 용기 있는 소년으로 마을 근처에 위치한 고요한 호수를 자주 찾곤 했습니다. 이 호수는 신비로운 전설로 유명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에서는 이 호수에 마법의 백조가 살고 있으며 그 백조는 특별한 사람을 위해 소원을 들어준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르셀은 호수 근처를 걷다가 반짝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아름다운 깃털이었습니다. 그는 그 깃털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백조가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마르셀, 넌 특별한 아이야.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 하지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어야 해. 마르셀은 잠에서 깨어나 꿈이 너무 생생해서 놀랐습니다. 그는 백조가 진짜로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수를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마르셀은 용기를 내어 호수의 가장자리로 갔습니다. 그는 깃털을 꺼내 들고 백조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조용한 호수 표면에서 물결이 일기 시작하며 아름다운 백조가 떠올랐습니다. 백조는 마르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마르셀, 무엇을 진심으로 소원하니? 마르셀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농작물이 잘 자라고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요. 백조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소원은 진심이구나. 마르셀, 그리하여 너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렴, 행복은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함께 나눔으로써 더 커진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마르셀이 사는 마을은 풍요로워졌습니다. 농작물은 풍성하게 자라났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르셀은 백조에게 받은 교훈을 잊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르셀은 어른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백조와의 만남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찾아와도 그는 호수에서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마을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는 진정한 행복은 베풀고 나누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르셀과 마법의 백조의 우정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 라벨르에는 조안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안은 하늘의 별을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마을의 언덕 위에 올라가 별빛을 반상하며 꿈을 꾸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조안은 하늘을 바라보다가 전혀 본 적 없는 밝은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별은
마치 그녀와 눈을 맞추듯 빛을 깜빡이며 그녀에게 무언가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느낌에 이끌려 조아는 그 별을 루미에르라 이름 붙였습니다. 루미에르와의 만남 이후로 조아는 매일 밤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별에게 말을 걸면 놀랍게도 루미에르는 더 밝게 빛나며 조안의 이야기에 응답하는 듯 보였습니다. 둘의 우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루미에르가 더 이상 하늘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란 조안은 온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 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슬픈 마음의 조안은 언덕에서 밤을 지새웠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꿈속에서 조안은 루미에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루미에르는 조안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길을 잃고 집으로 내려왔으며 마법의 꽃을 찾아야만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안은 주저하지 않고 루미에르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조안은 루미에르의 안내를 받아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별빛이 반짝이는 신비로운 꽃을 발견했습니다. 손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지만 아름답게 빛나는 꽃인 루미에르가 돌아갈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꽃을 손에 쥐고 돌아온 조안은 다시 언덕 위에 섰습니다. 그녀가 그 꽃을 높이 들자 놀랍도록 환한 빛이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조안은 그 빛 속에서 루미에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었고 그들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별의 친구여 용감한 너에게 고마워. 루미에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조안의 가슴도 루미에르를 향한 그리움으로 반짝였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루미에르는 사라졌지만 조안은 매일 밤 별을 올려다볼 때마다 루미에르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신비로운 여인이 가져다준 따뜻한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을의 전설로 남은 작은 별과 소녀의 이야기는 그저 환상적인 동화가 아닌 누군가에게 진실로 있었던 친구와의 모험으로 사람들 사이에 사랑스럽게 전해졌습니다.